그러면 스위칭 전원은 뭐냐? 스위칭 전원 AC 220이 들어오면 그대로 정류를 하죠. 보통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 초크, 이제 전원 필터는 기본적으로 보통 넣고요. 그 다음에 정류를 합니다. 정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여기다가 이제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소자가 하나 붙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제 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하에서 필요한 전압이 12V면 부하 이 AC220이 정류가 되면은 대략 한 300V 정도까지 나오겠죠. 220 곱하기 1.4 하면 300V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얘는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여기서 이 부하 이 두 번째 콘덴서에서 12V 밑으로 떨어지면 이 스위치를 붙여주죠. 붙이면 얘도 다시 충전이 되려고 하겠죠. 12V 이상 올라가면 스위치를 다시 띱니다. 그럼 다시 부하단에서 전류를 소모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2V고 1A를 지속적으로 허비한다라고 소모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위치를 붙이면 얘도 같이 300V까지 쭉 전압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12V 이상 되는 시점에서 스위치를 열어버리죠. 그럼 얘는 다시 방전이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12V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12V 밑으로 떨어지면 붙이고 12V보다 위로 올라가면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스위치를 이제 온 오프를 해주는 거죠. 기계적인 무슨 스위치가 있어서 온 오프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대단히 빨리 스위칭을 막 해야 되겠죠. 대단히 빠르게.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전력용 FET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스위칭 FET들이 보통 보면 가격이 되게 비쌌고요. 그 다음에 큰 용량을 내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도 리니어 전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득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전력용 FET들이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싸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답터 같은 것들 일반 오디오가 아닌 일반적인 기계들은 다 이렇게 스위칭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FE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전력 FET를 스위칭할 수 있는 컨트롤 IC도 있어야 되겠죠. 네, 컨트롤 IC와 함께 요게 이제 요렇게 스위칭 클럭을 주는 컨트롤 IC와 그 다음에 이 컨트롤 신호를 받아서 온오프를 실제적으로 수용하는 전력 FET가 붙어 있게 되겠죠. 요게 바로 스위칭 전원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과 스위칭 전원과 리니어 전원에 과연 우리가 실용상에 어떤 문제점과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스위칭 전원은 아직까지도 순수 100% 아날로그 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이파이용 아주 고가의 오디오나 그 다음에 방송용 프로용 장비이면서 순수 100% 아날로그 장비에는 아직도 리니어 전원을 사용합니다. 리니어 전원. 왜 그러냐면 이 스위칭 전원에 이 스위칭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전력 스위칭 FET가 계속 고속으로 스위칭을 하는데 대단히 높은 주파수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원이 아주 이 전원 출력을 스코프로 보면 깨끗하지 않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 스위칭 끊고 붙이고 할 때 요런 스위칭 노이즈들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스코프로 보려면 DC를 제거하고 AC만 뽑아서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AC 커플링을 해야 되겠죠?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순도 높은 전원을 얻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스위칭 노이즈가 방사도 됩니다. 이 고주 아주 높은, 보통 낮으면 한 40kHz, 특히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80kHz, 뭐 100kHz 이상에서도 막 높은 주파수로 막 스위칭을 하거든요. 이 스위칭 노이즈들이 이 전원 품질에도 이렇게 올라타지만, 전원 품질에도 올라타서 나쁘게 하지만 주변 사방으로 방사도 돼요. 그래서 유도 노이즈의 원인이 됩니다. 유도 노이즈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레벨 같이 큰 레벨들은 영향을 거의 뭐 덜 받겠지만, 우리가 마이크나 이 턴테이블 같이 아주 미약한 신호들은 이 고주파 노이즈에 의해서 고주파 방사 노이즈죠. 고주파 방사 노이즈에 의해서 노이즈가 유도가 되어요. 그래서 오디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스위칭 전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순수 아날로그 방식인데, 아날로그 장비인데 스위칭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주파 유도 노이즈와 고주파 방사 노이즈는 전원에 깨끗하지도 않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코드라는 회사가 하이파이를 만드는 회사 중에 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프로용 모니터 앰프도 많이 생산을 했었고요. 최근에 아주 뭐 일명 하이엔드 기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장님이 존 프랭크스라는 이 사장이 이 스위칭, 고주파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 하이엔드에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영향이 없는 스위칭 전원부를 어떻게 만드냐. 네, 요거는 바로 스위칭 주파수를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 스위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전력용 FET들의 스위칭 주파수를 높은 데서 스위칭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20Hz에서 20kHz까지인데 보통 뭐 40kHz 이런 데서 스위칭이 되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스위칭 노이즈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배수 80kHz, 160kHz 이렇게 배수가 되는 데서 20kHz, 10kHz 이렇게 배수가 되는 데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오디오 대역이랑 겹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80kHz, 100kHz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뭐 좀 위에보다는 덜을 하겠지만, 그래도 차수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오디오 대역과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예, 오디오 대역이랑 겹쳐서 사실은 그래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드 같은 회사들은 보면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스위칭 주파수를 1메가에서 해버려요. 최근에 이제 스위칭 컨트롤 IC 중에 컨트롤 IC가 1메가 이상에서 스위칭 해주는 컨트롤 IC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메가를 스위칭 해줄 수 있는 전력용 FET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되게 고가예요. 네, 아직까지는 되게 고가라서 이거를 쓰느니 차라리 리니어 전원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1메가 이상에서 스위칭을 하는 이 스위칭 소자들이 비쌉니다. 1메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고저파들이 대역이 쭉 아무리 내려가도 아직까지도 뭐 수백 킬로, 수십 킬로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오디오 대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오디오 프리퀀시에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칭 전원도 아주 높은 주파수에서 스위칭을 시키면 오디오 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칭 전원이 요즘에 점점 오디오까지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디지털 기기에는 그렇게 많이들 쓰죠. 디지털 오디오에는 스위칭 전원을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디지털 펄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스위칭 노이즈가 유도가 돼서 뭐 오염이 좀 되더라도 0과 1을 판독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메모리에 넣었다가 다시 자체적인 클럭으로 싱크를 맞춰서 다시 내보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최근에 이런 스위칭 전원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순수 100% 아날로그 장비에는 아직도 리니어 전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로용, 하이파이용에는 이 리니어 전원을 많이 쓰죠. 사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이제 프라이메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가격대 성능비가 뭐 좋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포노앰프죠. 포노앰프? 이 포노앰프다 보니까 되게 미약한 신호를 다루죠.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게 수 밀리볼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고주파 노이즈가 다량 함유하고 있는 스위칭 전원을 갖다가 오디오 전원으로 갖다 쓰면 아마 오디오 신호보다 노이즈가 더 크게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약한 신호를 다루는 순수 아날로그 장비지 않습니까? 포노앰프라는 것들이. 포노앰프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미약한 신호를 증폭을 하는 게 1차 목적이고, 리아 규격에 의해서 주파수별로 리니어하게 직진성이 왜곡된 걸 다시 리니어하게 풀어주는 리아 보정 필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아주 리니어 전원 방식이 듀얼 모노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우측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로 전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4개의 다이오드가 정류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4개의 콘덴서가 평화를 하겠죠. 평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방열판에 붙어 있는 요 소자들이 정전압 IC들 같은데, 이 정전압을 해서 그 다음에 요게 리아 필터와 그 다음에 출력 프리앰프들을 거쳐서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죠. 요게 이제 오디오 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오디오 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원 구성의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니어 전원은 이제는 거의 이제 사용 용처가 거의 아날로그 오디오 장비에서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과 한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명 청계천에 세운상가에 가면은 전원 트랜스를 감고 판매하는 이 업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조그마한 영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루 종일 정말 트랜스를 많이 감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지고, 뭐 아주 그나마 큰 규모의 업체들도 되게 점점 더 작은 가게로 이사를 가고, 전원 트랜스가 이제 스위칭 전원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전원 트랜스죠. 전원 트랜스가 가장 비싸거든요. 보기에도 이게 코어라고 하는 이 일명 철심, 자화가 잘 되게 처리되어 있는 철심에다가 그 다음에 굵은 구리선을 막 감은 거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트랜스들이. 이 정도면은 지금 청계천 가서 주문을 해도 최하 10개 정도는 돼야 주문을 받아주고요. 아마 이 정도 크기면은 한 50VA 정도, 100VA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정도면 기본 한 4, 5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뭐
스위칭 아답터 같은 거 뭐 돈 10,0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요 트랜스 값만 해도 벌써 40,000원, 50,000원씩 2개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리니어 전원이 없어져 가는 추세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전원 트랜스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 그러면 스위칭 전원이 노이즈를 뿜어내고 노이즈를 전압도 깨끗하게 뽑을 수 없는 단점만 있느냐? 왜 이렇게 쓰느냐?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 트랜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정전압단도 필요 없습니다. 얘는 단순히 좀 무식하게 스위치가 일정 전압 이상 내려가면은 붙이고 올라가면은 떨어뜨리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전압이 그냥 구현이 돼요. 바로 정전압 특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굳이 정전압단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매우 싸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최근에 와서. 최근의 문제죠. 이 소자의 발달로,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FET들이 고주파에서도 높은 주파에서도 스위칭 할 수 있는 FET들이 많이 나온 거죠.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이 또 큽니다. 리니어 전원은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무겁고 크고 열도 많이 나죠. 열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근데 얘네들은 효율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부하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쪽 전단에 있는 애들은 이 동안에는 이제 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하 쪽으로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 없이, 얘네들은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하 쪽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열로 많이 날아가죠. 부하단에서 전류를 소모하지 않을 때도 열이 항상 많이 나면서 열로 그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되는데, 얘는 되게 이 스위치를 단순히 띄워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얘네들은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열이 안 나는 거죠. 열도 거의 나지 않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효율적인 문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위칭 전원을 많이 쓰는 거고요. 리니어 전원은 이제 높은 순도가 필요하면 아날로그에서 높은 순도로 필요로 할 때는 리니어 전원 사용하고, 이 정도로다가 요즘에가 전원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디오 자작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스위칭 전원이 컴퓨터에서 정도만 많이 쓰였지, 아답터 충전기들도 스위칭 전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2000년 넘으면서부터 스위칭 전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칭 전원을 많이 썼죠. 옛날에 그 컴퓨터는 워낙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리니어 전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스위칭 전원으로 컴퓨터는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컴퓨터에 사용하는 스위칭 전원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가격도 많이 싸지고 좋은 소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스위칭 전원이 이제 많이 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원 트랜스라는 어마무시하게 비싼 전자부품을 가져야 되는 리니어 전원은 점점 사그러져서 순도 높은 전원을 요구하는 아날로그 오디오 장비 정도에만 이제 지금 쓰도록 남아있게 됐습니다. 리니어 전원이. 그래서 저도 오디오 자작을 많이 하지만, 아날로그
단에는 무조건 리니어 전원을 아직까지도 쓰는 게 거의 정답처럼 남아있죠.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스위칭 전원부가 많이 발달해서 리니어 전원이 이제 완벽하게 대체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순도 높은 아날로그 전원으로는 리니어 전원을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리니어 전원과 스위칭 전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이크에서 필요로 하는 팬텀 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